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사 김광태입니다. 역시 숫자는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 이제 메나테크를 처음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산업 분야를 처음 이해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몇 달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를 통해 강의에 오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일반 비즈니스를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늘 고민되는 게 과거에는 이거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꼬르 다단계 판매하고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어떤 강사분들은 그게 같다라고 또 강의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사전적 의미도 다르고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다른데 왜 똑같다라고 설명할까 이런 데서 혼란을 느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이제 못 해줬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과연 어떤 유통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개념 정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쉬운 강의도 아주 어렵게 하죠. 네, 그 당점을 살려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은 무엇일까? 네. 직업 있고 일이 있잖아요. 직업과 일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고민들 다 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똑똑한 네이버님보다 더 똑똑한 새로운 친구가 나왔죠. 네, 그 최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일정한 시간 동안 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그 행위가 일이랍니다. 그 전까지 제 개념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이 개념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사전의 의미는 대가도 있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과 지식을 움직이는 게 모두 일인 거죠. 근데 어디서?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다. 네. 그러면 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이 없구나. 다음 강의 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적응, 또 구체적인 일, 적응이 잘 되는 일, 가치 또는 의미가 있는 일. 이 4가지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8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 일, 나는 못하는 일, 나는 적응이 안 되는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일, 그리고 가치를 못 느끼는 일.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 이 4가지의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나머지 4가지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그곳에 나의 핑계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많은 이런 이야기 들죠. 알아볼게.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환경이 변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길을 잘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 4가지에서 3가지를 갖고 있거나 2가지를 갖고 있거나 1가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게 일이고 일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네. 두 번째, 자기 발전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세 번째,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많이 해당되십니까? 네. 몇 가지 있겠죠. 네. 그런데 일의 목적과 다른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요, 의미가요, 사회적 기여예요. 그래서 소방관들, 생명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들이 급여가 많을까요? 저희 사촌 동생이 소방관으로 지금 한 10몇 년 되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그래 높지 않아요. 생명수당이 그래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불이 나면 먼저 뛰어들어요. 왜? 우리하고 남다른 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기여하기 위해서 소방관을 택했고 경찰관을 택했고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를 택한 거죠. 그 어떤 분들은요,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과 개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한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요? 이분이 직업? 네. 경찰? 형사? 이분은 개그맨이에요. 네. 이분 모르십니까? 김연경? 모르시면 개그맨 되게 유명한데. 자, 김민경. 네. 이분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운동뚱.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체중만 큰 줄 알았던데 실험하니까 웬간한 실험을 잘하는 실험 선수들만큼 실험을 하고요. 유도를 하는데 유도 선수만큼 잘을 하고요. 헬스장에 갔더니 김종국보다 더 많은 바벨을 드는 거죠. 본인은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면서 이번에 사격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도전하며 뿌리내린 예기치 못한 가능성을 발견하더라.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시죠? 네, 송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늑대인간. 우리가 좀 문화생활에 좀 익숙해야 됩니다. 자, 일의 의미에서는요, 인간과의 형성과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아마존 밀림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늑대가 키운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걔는 사회성이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만 배운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를 통해서 동료와 함께 일하고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서 배우며 협력하며 지지하고 인간관계를 성장한답니다. 일의 의미가 앞에서 일의 목적으로 보면 생계를 위해서 자기 발전과 만족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목적이 있지만 좀 더 깊이 나가면 일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되게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엉뚱하고요.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실 드러난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독특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이득권을 내려놓고 세상을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도우면 한 사람을 돕는데 빌 게이츠는 한 마을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을에 오수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을 지어줬더니 비료도 생기고 물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를 다른 각도에서 본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하는 그 컨벤션에 초대해서 갔더니 오라오라 해서 갔더니 강서로 세우지 않고 저 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시켰대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에도 훨씬 가치 있는 분들이 그 컨벤션에 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이제까지 이런 생각했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보고 이렇게 오는지 내가 그냥 이렇게 후원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새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빌 게이츠가 인생이 변했대요. 아마 일에 대한 정말 의미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일과 혼동되는 직업이 있죠. 직업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일은요,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직업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직업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기간 동안 내가 그 기간에 어떤 장소에서 종사해서 액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직업의 종류가 많죠. 우리나라 직업이요, 한국 그 직업 사전 통본이라는 곳에 있어요. 직업의 종류는 12,823개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800여 종류의 직업 안에 각자가 있었고요. 그럼 직업의 종류한 직장명은 한 16,900개 정도. 일은 하나로 정리되는데 직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극한 직업을 하셨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가장 힘들었고, 요즘에 최근에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이 나죠. 우리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그림자뿐만 아니라, 그죠? 더한 일들을, 왜 직업이라는 이런 극한 속에서 오직갓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직업에 대해서 한 코로나 이전에 많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살아남을 직업과 살아남을 직종과 그렇지 못할 직종들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화에서요,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대체율이 낮은 직업이 상위 10개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또 무용가, 안무가, 가수, 성악가, 공예원, 예능원, 사람이 직접 감성적으로 하는 이런 직업들은 AI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형님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AI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생각하는 박스가 나온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감성 터치가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종교인들은, 사회복지자들은, 감성을 터치하는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기계들이 나오더라도 직장이 대처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에요. 유치원에 선생님은 사물을 보고 있고요. 네. 아주 이쁜 로봇이요. 애들하고 놀아요. 답을 내줘요. 술래잡기랍니다. 네. 소아과에요. 네. 의사 선생님이 딱 한번 진료보고 가면요.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안 놀아줘도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나서 동요를 틀어주고요. 뽀로로를 틀어주고요. 주사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대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예측들이 벗어나는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직업이 아닌 일을 선택해야 될 세상 연구예요. 저기서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간이랬잖아. 기간이라는 부분이 사전적 의미가요.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업은 계약을 합니다. 기간 정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들어가서 그렇게 쭉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서 자랐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을 기간이 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받다 보니까 일에 대한 개념을 못 갖고 사는 거죠. 왜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죠.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는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는데요. 이런 거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그냥 책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책상이 다른 형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직업이 있었는데 일을 선택한 순간 직장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했고요. 병원에서 일을 해서 직원으로서도 있어봤고 관리자도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평생에 제가 할 일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고 노후는 그 일을 놓고 힐링하는 이런 미래를 준비했는데 왜? 제가 배운 거는 직업의 기간 정함 때문에 그랬거죠. 근데 일을 선택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라 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왕이면 좋은 일. 앞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뭐 구체적인 일, 같이 의미 있는 일, 이런 일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참 못했잖아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좋아할 일. 좋아하는 일이 없었다면요. 좋아하는 일이 없어서 선택을 못했다면 일에 대한 개념을 내가 놓았다면 좋아할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잘하는 일이 없어서 고민됐다면 잘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잘 되는 일을 내가 못 찾았다면 한번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 몰랐다면 한번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을 리드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위에 네 가지가 없었는데 자기의 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있으면 되게 좋죠. 안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이 네 가지를 다 선택하든 이 네 가지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이를 선택했는데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무엇이 더 주어지냐면요.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에서 그 경제서적에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가 앞에서 일의 개념을 이제 이런 거야. 일의 의미를 이렇게 뒀는데요. 지금 세상은 벌써 일에 대한 변화는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 변화를 둔감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연함과 융통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동시에 개인은 일에 종속되는 삶을 거부하며 주체적인 삶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만 몰랐지 이미 기업들은 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들은 직업에 일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이런 삶으로 우리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20, 30대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정말 엘리트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 들어갔는데 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대들이 왜 워라밸을 생각하는지 일에 대한 패러다임은 벌써 시작된 거죠. 그걸 대표하는 차트가 우리가 늘 많이 봐왔던 현금 흐름의 사분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급여자로서 자영업자로서 살았잖아요. 여기에 공통점은 이런 게 있었죠. 처음은 일자리가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일자리를 소유하는 일에 열심히 투자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주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 거죠. 그렇게 훈련을 유치원 때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웃어야 됐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과 투자가 쪽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시스템을 소유했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저하고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경제활동을 일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돈을 받는 일을 했다면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여기서 말씀드린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투자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날아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다른 돈이 10억을 투자한 만큼을 더 벌어주는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가 있죠.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언제까지 오랫동안 투자했었어요. 60대 후반까지. 근데 거의 다 손해봤다 했잖아요. 근데 고작 몇 %의 돈으로 지금의 부를 누린다 했거든요.
그게 투자라는 거죠. 수십억을 잃어도 그 수십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산이 투자되는 게 투자가 한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넣었더니 그 시간이 나한테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내가 소유한다면, 내가 만든다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봤더니 제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제는요, 유통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유통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분들은 화이트 칼라가 되고요, 어떤 분은 블루 칼라가 되고요, 어떤 분은 법조인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의료인이 되고요. 유통의 흐름 속에서. 유통의 흐름을 보니까요, 과거에 1차 유통, 제조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매점으로 갔죠. 중요한 거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요, 소매점에 갔습니다. 무엇을 들고? 돈을 들고. 실질적으로 제조사에서는 한 400원 정도에 만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60% 이상의 대가, 현금 지불하면서 직접 갔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유통이 나왔습니다. 제조사에서요, 총판 대리점을 없애버렸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더 많은 기업의 이윤을 차리기 위해서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요,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고요, 집안에 냉장고가 생겼고, 집에 평수가 생겼고요, 경제적인 부흥이 왔던 시기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1차 유통이나 2차 유통 공통점은요, 소비자인 주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주체 하에 내가 이득을 본다는 개념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의 돈을 가지고. 그러면서 2차 유통 때 굉장히 만족한 부분이 있었죠. 포인트 적립하는 거. 우리 캐시하는 분들이 내가 10,000원을 샀는데 포인트를 적립 안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분이 끓잖아요. 왜? 그 포인트를 확인해 보니까 0.001% 정도. 1년에 100만 원 썼더니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로 이 포인트를 받으려고 백화점에 갔는 거죠. 근데 요즘 백화점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영혼 없는 분들이 힐링하러 가신다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요, 뱅뱅 돈대요. 지갑을 열지 않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갑을 털려고 왔는데 지금 백화점 왜 갑니까? 네, 에어컨도 나오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백화점을 돌아요.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요, 길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네. 저같이 영혼 없이 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유통의 경험을 한 거죠. 내가 차를 타고 내 돈을 들여서 가지 않아도 나한테 내 필요한 것들을 올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3차 유통이에요.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하고 보고 주문하는 거죠. 주문했는데 백화점 갈 때보다, 마트나 뭐 대리점이나 소매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삽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 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조금 일반 캐셔분이 아니라 그 매장 관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보고 이렇게 돌아서서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갔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놓고 검색한대요. 여기가 좀 비싸네? 그래, 그렇게 주문하고 감사합니다 간대요. 근데 본인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창고 형태로 시원한 에어컨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혼이 흔들리는 분들이 쉼터로
변했고요. 이게 3차 유통입니다. 이런 유통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원한 적은 없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 변화된 거죠. 세상이 변화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유통, 4차 유통이 왔습니다. 자, 3차 유통까지는 보세요. 조금 변화된 게 있죠, 도표가. 이제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들고 찾아가지 않고요. 기업체가 새로운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고객한테 찾아오고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더 발달된 유통은요, 고객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유통이 아니라 플랫폼인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백스코는 어떤 공간인가요? 영업하는 공간인가요? 백스코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요, 백스코에서 주체가 돼서 어떤 행사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획하는 회사들이요, 나는 의료에 대해서, 나는 전자에 대해서, 나는 문화에 대해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하는 회사들이 이 백스코라는 공간을 빌립니다. 빌려서 이 공간 안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업체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이 소비자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거죠. 이게 플랫폼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백스코도 임대료를 받고요, 기획하는 기획사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럼 돈은 누가 낼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냅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고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거기 가서 어떤 행위를 할까요? 물건을 살까요? 아니요. 플랫폼 안에서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요, 커피 파는 회사들이 이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처음 알았어요. 100여 개가 넘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걸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미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가요,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인물화를 그려주고요. 그림 그리는데 7분이 걸리더라고요. 줄을 쫙 서서요, 그림을 그려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일부를 판매하는데요, 그 분들이 어떤 하냐면 인스타, 블로그를 가입해라, 그럼 선물을 주겠다. 세상에요, 이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드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비와 소득을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온 거죠. 이런 유통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도 국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단계 판매는 일정한 요건을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소비자가 판매원을 가입해서 판매하도록 비즈니스를 하는 걸 다단계 판매라고 그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 거래 사업을 했어요. 전혀 개념이 틀린 거죠. 사업 권유 거래란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일즈맨을 만나서 세일즈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글리코가 좋아서 글리코를 먹어라, 환자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시장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이 약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쉬운 일을 택한 거예요. 엠브로토스를 먹어서 좋아진 경험치가 훨씬 말하기 편한 거죠. 나하고 사업하자 했더니 너 이때까지 사업한 사람이 아니잖아. 넌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직장인인데 무슨 너하고 사업해. 내가 아는 사업가들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결과를 낸 분들이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가인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는 이런 거절을
당하거나 그 거절에 대한 대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엠브로토스를 먼저 전하는 거죠. 먹어봐. 이거 보면 이렇게 좋아하죠. 저걸 좋아하죠. 저는 2014년도에 글리코를 만나서 저도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비즈니스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질병을 회복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비즈니스, 일로서 이해하고 일로서 만난 분들이 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건 나가면 과대광고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케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호연 사장님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분이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 병원에서 이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방암 4기였거든요. 그 상담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활 패턴을 쭉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암 환자를 때 3, 4기 했던 클린을 잘 권하지 않잖아요. 그 고전 반응 때문에. 근데 그분의 생활 패턴이 너무 좋아서 클린을 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클린하고 나서 한 2달치 안 됐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제가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에 들었다면 저는 그런 일 없죠,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영양소가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분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네, 끝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 거래라고 했던지. 고객을 찾아서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의 일부고요. 실질적인 저의 일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에서 말하는 나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자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와 같은 그런 세일즈 유통이 아니라,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신개념 유통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통 방식에서 세일즈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세상에 챗GPT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일이라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회사에서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강기능, 웰리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권유를 비즈니스 하는 이 아이템에서 둘이 만나는 빅뱅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요,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세일즈처럼 생각했던 거죠. 현재 직접 판매 전 세계 현황입니다. 미국이 1위고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직접 판매 시장에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놀라셨죠? 네. 그리고 아시아를 봤습니다. 아시아가요, 전 세계의 시장 규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요, 사업가, 국가별로 사업자 수를 봤던 인도네시아가 이면 1724만 명, 인도가 또 1100만 명 정도, 태국이 1100만 명 정도예요. 1000만 명 이상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1위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큰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글리코라는 이 영양소를 가지고 세일즈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사업으로서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어디?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분을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태국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열린다, 뭐 9월에 열린다, 10월에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많이 떠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태국에서 사업합니다. 태국에서 이야기했더니요, 많은 질문들 하셨어요. 태국에 아는 사람 있냐고.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명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제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동생이. 그래서 그 동생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찾고 나서는 그랬어요. 한 사람 있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저는 태국을 진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요, 한국 분이면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요, 태국 분들하고 사업합니다. 한국 분들하고 사업하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떠들었더니요, 한 분이 그래 태국 한번 가봐라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드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아이템이 일반 아이템이 아닌 거죠. 질병을 치료하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는 개념보다는요, 일이에요, 일. 이 아이템이 있는데 나하고 사업 같이 해볼래?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돈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투자예요. 어느 사업이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일이 되는 게 있던가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철저하게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왜? 일이기 때문에. 기한 정함이 없는, 내가 누군가와 근로계약에 기한 정함이 없는 일이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시아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요,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네. 경제 저널들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마무리 멘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 최초예요.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최초가 되든지 최초를 만들든지 메나테크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과학위원회라고요, 과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증하지 못한, 제가 누군가한테 내가 선택한 파트너 회사가 있는데 메나테크 회사야. 그 회사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같이 해보자 했을 때 어떤 회사인데 그게 검증해 줄 수 있어? 여기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의사는 진료하는 사람이고 의학자들은요,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많은 의대생 중에서 의학자로서 남는 분들은 1%도 안 된답니다. 그 의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글로벌 자문위원회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요, 검증해 줍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벌써 한 20년 전에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냐? 블라블라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노벨상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아이템이 검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리코란 영양소를 먹었더니 왜 회복되고 왜 좋아지고 왜 건강해지고, 누구나 아무나 먹어야 되는 일을 저는 짧은 책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이 논문들을 보시라고 그래요. 왜? 저는 봐도 모르거든요. 저긴 여기서 좀 더 저보다 전문가 강사분들이 했던 그거를 정도로 소화할 정도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화학상을 받으셨죠.
이분이 그 테드 버터즈, 네, 버터지. 아유, 참. 이분이 과거에 이 세포의 촉수와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촉수가 있는데 이 촉수가 인지할 수 있는 뭔가 물질만 있으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을 발랐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암을 회복할 수 있는 약들이,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블라블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줄 뿐입니다. 왜? 저는 사업을 하자는 거죠. 이거를 먹고 회복하자라는 거는 덤인 거예요.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이 아이템이 맞다면 이 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 검증을 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아이템을요, 국가에서 검증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이언스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언스 이걸요,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요, 찾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세계가 펼쳐지고 사람을 살리는 당, 뭐 인간과 유인원은 당으로 구별한다, 단백질 구조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요. 제가 죄송한데 얼마 전까지만 당을 설명을 하고 글리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보다는 일이 정말 대단한데 일 한번 해보자. 이 멘트로 알아보는 부분들은 자료를 주는 거죠. 네. 필요하시면은 제가 몇 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손들면 제본을 함께 떠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에 영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서재걸 박사, 고신대 산부인과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이분하고 아주 잘하는 선생님을 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부터 아니라 본인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와 당 영상을 통해서 회복해서 그 이후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데, 이분은 의사로서 있지만 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떤 이야기? 세포에 8가지 촉수가 있더라. 이 촉수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오고 이 촉수가 채워졌더니 이런 질병들이 해결되더라. 건강을 찾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특허 자료. 네. 많은 회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 특허입니다. 네. 회복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그거 말 잘못하면 허위 광고, 과대 광고입니다. 메나테크는요, 이 특허라는 예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단어가 있고 투여된 영향이 있고 치료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허용된 곳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 이런 특허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설득한다는 거는 네,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줍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차트 하나 가지고 제일 많이 준다. 한국에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불변의 회사는 A사거든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매출로 보니까 A사는 전 세계 1조 원을 하는데 우리는 한 1,000억 원 정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인정한다 이야기합니다. A 다시사 한국 회사 있잖아요. 한국 회사도요 4,000억인가요? 매출 엄청납니다. 인정해. 우리는 못 따라간다 인정합니다.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로 봤을 때 메나테크 회사가 보상을 가장 많이 주는 거죠. 회사가 매출이 많은 거하고 제가 소득을 많이 받는 거하고는 연관관계가 어디가 있나요? 저는 보상을 요즘엔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트 보고 가장 보상을 많이 주는
새로운 유통을 하는 회사가 메나테크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하자. 저 정도까지는 제가 보니까 딱 평균이에요. 한 3년 만에 비즈니스를 알고 3년 만에 PD가 됐고요. 5년 만에 브론즈 PD가 됐습니다. 딱 평균입니다. 네. 저보다 빠른 분들이 여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평균만 치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상은 10가지가 아니라 제 마음은 10가지를 담고 싶었나 봅니다. 네. 8가지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보상에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따라하기도요, 아주 간단하게 한 50만 원 정도 받는 보상부터 해보자라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받는 보상. 나의 경험치인 거죠.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생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 봤더니 한 500pb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0pb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80만 원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기억에 201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통장에 5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2만 몇천 원요. 그 전까지 한 2, 3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정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큰일 났다고. 회사에서 잘못돼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제가 노력하지 않는 대가가 이 강의장이 초대해서 누군가를 먹어서 2, 30만 원 들어온 거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게 유통이니까. 근데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50만 원은요, 일주일에 4시간씩 정도를 한 달 동안 일을 했을 때의 알바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게 전략적으로 회사에서 잘못됐거나, 그때 조정자 사장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절대 우리는 아니래요. 불편하면 좋은 데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썼죠. 네.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50만 원이 들어오고 제가 쓸 수 있는 2, 30만 원이 보태지니까 5인 가족인 저희가 제품을 먹는 게 좀 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50만 원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나만의 소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소비를 해서 어치버 클럽 있잖아요. 고객들을 통해서 500pb를 만들어보고 내가 경험치를 두 사람한테 복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 이런 50만 원의 복제를 했더니 실버이드라는 이런 복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1년 정도 안에 되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1년 안에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1년 됐는데 나는 이 정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들어가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장학금 면제였습니다. 학교만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죠? 네, 다 장학금 받고 다니셨죠? 네, 저는 장학금 면제였어요. 똑같이 학교를 입학했는데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왜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았을까요? 저는 다니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도시락 먹는 게 더 재밌었죠. 장학금 받는 건 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이 일을 선택했는데 시간에 대한 집중이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1년, 3년, 5년 평균치 안에서 소득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의 집중이 아니라 참가한 데 의의를 둔다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글리코를 먹는 고객 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우리가 세웠던, 저와 사장님들이 세웠던 그 소득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코로나 때 우리 젊은 사장님들하고 계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나테크에서 얼만큼 일하는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버렸고요. A 플랜에서 하는 8시간 빼버렸고요. 그리고 내가 이동하는 교통, 출근한다는 이 시간은 빼버렸고요. 예. 수다 떠는 시간 빼버렸고요.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메나테크라는 일을 통해서 1시간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에서 5시간을 쓰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게 저의 현주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평균 안에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투자했더니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평균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역전이 가능한 회사가 메나테크인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만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사업을 언제 시작했니?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니? 제가 약 30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고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계점은 뭐냐면 역전이 안 돼. 그래서 1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보니까요 역전을 하던데요. 저희 그룹에 최고 리더가 계신데 그분은 역전을 하는 걸 봤다고. 그래서 메나테크 안에 여러 그룹인데 저는 이제 만 3년 되는 작은 그룹의 작은 리더밖에 안 된다. 역전이 된다고. 그분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곧 부산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온다고 그랬는데 올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상이 있죠. 저는 돈에 대한 보상도 참 중요하지만 여행에 대한 보상은 정말 많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둘째 딸아이가 지금도 여행을 못 가는 거 아빠 이런 열심히 안 해? 이런 거죠. 이쯤 되면은 해외를 가야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은 베트남이 가장 좋은 나라고 베트남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못 가졌잖아요. 제주도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한 거죠. 네. 여행이라는 이 도구가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참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아시아를 간다 했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16도 17 근데 그쯤에 어느 타 그룹의 리더가 와서 글로벌 비즈니스 강의를 했었어요. 세계화로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막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실버 PD 이상 돼야 됩니다. 이유는요, 해외로 가려면 경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저는 됐었습니다. PD도 아니고 골디도 아니고 이제 50만 원 탁 받아가지고 감사한 제가 글로벌 꿈을 이렇게 씌워줬는데 실버 PD 가려니까 실버 PD는 어딘지도 방향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해외를 간다면 그건 정말 시스템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블라블라 떠들었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고요. 네. 저 잘 아시는 분 아시죠? 오타, 언어, 디딤돌 잘 안 되는 거. 그런데요, 그게 외쳤더니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 뉴전트 박사님이시죠? 이 호주에서 유명한 앤서니,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네. 요 닥터세요. 교수님이시고요. 요 두 분과 미팅을 유해선 빈센이라는 사장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3년요. 유해선 사장님이요, 벨라가요, 이 앤서니라는 닥터를 만났습니다. 메나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갔었어요. 호주는 영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학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라고. 학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업가로. 근데 그때 이분이 팀에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담길 거라고. 분명히 담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로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면 이분이 담긴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미팅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사업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분 또 제가 이름이 그죠? 아시죠? 랜든 브래딕을 만났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분을 만날 가능성 1도 없는데 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호주라는 나라가 사업하기 너무 불편해요. 유통도 안 되고 막 택배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회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그 눈을 우리 회사한테 돌리자고요. 가능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있죠. 시스템과 스폰서만 있다면.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반응했었습니까? 스폰서가 반응한 거죠. 이문석 스폰서님이요, 태국 가서 바로 그냥 요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문석 스폰서님도 한국말 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리더가 있는데 만나야 된다고. 이런 리더가 호주를,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라고. 스폰서의 멘트 하나로요,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제가 잘나서는 아닌 거죠. 진짜 스폰서와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달달달 볶는 PD가 하시는 주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사랑의 매를 맞아야 돼요. 제가 회초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글리코 좋아서 글리코 전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사업을 통해서 사업가가 되고 리더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곧 PD가 될 겁니다. 네. 이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저는 태국도 갈 거고요, 말레이시아도 갈 거고요, 인도네시아 갈 거거든요, 베트남도 갈 거거든요. 네. 제가 가는 자리에 혜택을 보려면 이분들이 PD를 가셔야 됩니다. 저는 갈 걸로 믿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저희들한테는요, 멘토가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소하고 약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고요. 아까 시작할 때 박수 쳐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거. 그냥 혼자 책 읽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게 굉장히 훈련돼 있고 그걸 더 좋아하는데, 제가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이유는요, 팀과 멘토와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될까요?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가 있고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인데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법칙.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 더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최초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역의 법칙.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법칙. 시장에서 최초가 되기보다는요, 기억 속에서 최초가 되라고 합니다. 인식의 법칙. 마케팅은요,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점의 법칙.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은 단어를 두 회사가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답니다. 알로에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리코는요, 글리코가 각인된 고객은요, 글리코를 어디서 찾겠느냐? 저희들한테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은요, 자만심을 낳고 자만심은 실패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있지만요, 자만심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트레이닝 받고 교육하고 시스템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실패의 법칙이 있습니다. 실패는 예상되고 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실패를 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실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의 법칙. 상황은요, 언론에 나타난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언론 관심 두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흔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세운 것만 바라보고 가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은요, 유행 아닌 트렌드를 기반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지원그룹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트렌드와 컨텐츠를 잡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오래전에 읽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꺼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룹과 시스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못 들어봐서 스폰서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머리로서 가고 가슴까지 아는 거죠. 예. 구독과 좋아요, 저의 성장과 그룹의 성장을 이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